대구 부강외과 신동입니다. 오늘은 19세 여자 환자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 케이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평소에 잦은 복통의 병력이 있었던 19세 재수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한 5일 정도 계속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있었는데 내과에서 약물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내과 선생님이 답답해서 CT를 찍어봤는데 CT에서 아큐트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받고 저희들한테 수술 받기 위해서 전원을 됐습니다. 근데 환자 내원 당시에 바이탈도 스테이블했고 텐드니스 자체가 라이트 로어에 전혀 없었고 에피가스트리움에만 조금 있었고 WBC는 6,600개였었습니다. CT를 보면은 앞배가 틀림없이 굵어져 있고 인플라메이션이 좀 있어 보이는데 주변은 깨끗합니다만 앞배 자체가 제법 굵어져 있고 이런 데는 보면 안에 플루이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 영상의학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 안 내기가 조금 힘든 그런 환자인 것 같았습니다. 제 보니까 TB 한 8mm 정도 됐었고 제가 그래서 한독지가 그런데 제가 저희들한테 와서 내원했을 때 초음파를 다시 시행을 해보니까 TB 한 8mm가 조금 넘는 상태로 확인이 됐었고요. 끝에 피칼리스 같은 부분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주변으로 보시다시피 깨끗했었습니다. 소노 하는 동안에도 프로브 텐더닛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오니까 앞배는 아주 얼리 앞배처럼 베슬 인골지먼트 정도 보이고 노말은 아닌 모양이었고 안에 열어보니까 이쪽에 베이스부터 바디는 전부 다 노말 뮤코자였지만 팁이 딱딱한 하얗 지금 여기 구분이 잘 안 가는 건데 팁이 하얗고 좀 딱딱했었습니다. 여기 피칼리스도 있었고 조금 더 확대해 봤는데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내 보니까 아큐트 앤드 크로닉으로 진단된 케이스였습니다. 텐더니스도 전혀 없고 해서 조금 별난 케이스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나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은 앞배가 RLDPN으로 환자보다는 심하고 동통으로 환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전에 이야기했지만 퇴장 환자 하나 있었다 했는데 L6페인, 에피펜으로 환자들 같은 급성으로 오면은 항상 내가 앞배에 대한 코치를 한번 주는 게 좋아요. 소아불량 급체 환자들 체크하고 하는 데 있잖아. 그리고 요번 주에는 라이트 키드니 앞에 타겟 쌓여 있는 환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그 환자 정리해가 케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배가 아니 근데 이런 케이스 저도 비슷한 케이스 있는데 이건 항생제 쓰고 조금 봤으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 있으라 생각하시나요? 항생제 쓰고 보려면은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환자가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4일, 5일 있었고 수험생인데 내과 선생님한테서 피지컬 해갖고는 앞배를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약을 위장약을 계속 투여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이제 나가시다 보니까 지속이 되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CT를 찍자고 되는 거고 CT에서 아펜디사이티스로 리딩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또 걸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술을 해달라 부탁을 받고 수술했어요. 이 환자는 이제 결과적으로 바이오치 결과는 어큐된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가 있으니까 병리학적인 진단이니까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라는 것은. 근데 임상적으로 이제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보통 3주 정도 이상의 인터벌을 가지고 크로닉한 어떤 로우 압도널 페인 같은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 히스토리상에서 그런 증상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없었는데 인터미턴트하게 인터미턴트하게 페인이 있었을 아팠다가 아랫배가 인터미턴트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는 정의 자체가 저번에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3주 이상 지속되는 로우 그레이드 심한 페인이 아니고 로우 그레이드 로우 압도널 페인, RLP 페인이 3주 이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내지는 인터미턴트하게 3주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통증이 있어야 되고 수술을 해가지고 월에 파이브로시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수술 후에는 RLP 페인이 완전히 임프루브 돼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만족돼야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런 의심돼서 보내본 사람들 중에
이 환자처럼 어큐된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가 나온 경우가 꽤 많던데 실질적으로 크로닉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것보다는 크로닉하게 언더라인으로 있다가 크로닉하게 오랫동안 아마 리커런트하게 뭐 염증이 반복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월에 파이브로시스 많은 상태에서 어큐트한 어떤 이벤트가 와서 그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완전히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크라이테리아보다는 그냥 어큐트한 아주 이제 얼리 스테이지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마 예전에 리커런트한 어펜디사이티스가 몇 번 왔던 것들 때문에 팁 쪽에 파이브로시스가 와 있었고 이것이 동시에 발견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파 소견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CT 소견하고 총파 소견은 지금 흔히 말하는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 그 소견이 이제 물론 월도 두꺼워져야 되고 어펜디셜 패드 인필트레이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단지 루멘의 다이아메타가 맥시멈 아우터 다이아메타가 뭐 7, 8mm 정도 늘어나는 거 하고 여기 보면 월 쪽으로 바깥쪽으로 약간 도플러 플로우 증가가 있고 피칼리스 자체만 가지고 얘기는 못 하거든요. 피칼리스는 저거는 에이신토마틱한 피칼리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 텐더니스도 없었고 하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임상 총파 소견으로 봐서는 오히려 어떤 스판테이너스 리졸빙 어펜디사이티스나 아마 아주 얼리 스테이지 어펜디사이티스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안티 쓰면서 좀 지켜보는 경우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고요. 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환자 수험생이고 아프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수술을 할 수는 이제 수술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리포트가 나오니까 확진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에 요거는 피칼리스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피칼리스가- 피칼리스를 사진에서 놓쳐버렸어요. 이게 피칼리스 맞습니까? 예, 아주 딱딱했습니다. 왜 가스가 끼다고 좀 피칼리스 있었어요. 가스 같으면 저거보다는 저 피칼리스하고 가스하고 차이는 여기 보면 피칼리스는 라운드 하거든요. 네. 근데 가스 섀도우는 약간 플랫하게 나와요. 그렇죠. 플랫하고 뒤에 이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라든가 커멘테리 아티팩트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뭐 이렇게 좀 섀도우 섀도잉이 좀 있는 것 좀 같아요. 애매해 보여. 애매하네요. 예. 근데 피칼리스도 우리 흔히 말하는 칼시피케이션 되지 않은 소프트 피칼리스가 있거든요. 소프트 피칼리스는 저게 섀도잉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하지 나서 말씀. 증상은 아, 그 완전히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는 거네. CT 변리쌤들도 리포트 낼 때 조금 이제 수술했는 서전에 임상 다이그노시스를 그걸 많이 롤라웃을 적어주면 그거 가지고 아마 그 좀 가지고 네, 좀 그렇죠. 해주거든요. 충분 많이 하죠. 예. 아, 저는 사실은 예. 제가 그냥 좀 병리쌤 눈에 좀 잘 띄라고 예. 룰아웃 아펜디셜 튜머 적어버렸습니다. 이게 어. 팁이 아, 만져받는 환자 중에는 제일 딱딱해서 그럽니다. 그 진짜로 이거 뭐가 튜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명확하게 튜머는 안 보이는데 질감이 좀 딱딱해가. 실제로 저런 경우에 이제 병리 리포트에 어펜디셜 뉴로바라고 혹시 나오는 거 그건 들어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팁에 주로 많이 오는데 그 fibrous obliteration of appendix라고 해서 그런 텀 자체가 있습니다. fibrous obliteration 이거는 이제 올드 에이지가 돼서 시날 체인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튜머러스 컨디션, 그 어펜디셜 뉴로마라고 얘기하는데 뉴로마라 그래서 이제 뭐 히스토케미컬 스테인에서는 이게 좀 파지티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면 약간 하드하거나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꼭 메스처럼 만져지는 게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이 환자는 근데 사실은 병리 리포트도 그렇고 CT 파인딩도 그렇고 라이트 로아 쿼드런트 텐데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앞만 만져봐도 완전히 만져봐서는 절대로 앞배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진짜 재밌는 케이스. 예. 다음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크로닉이 아니고 그냥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네. 가서 그죠? 일단은 저래 수술을 안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배우 가태화병원 정형외과 김대중입니다. 급하게 제가 오늘 갑자기 급하게 만든다고 뭐 사진이 되게 좋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80세고 디퓨저 랩터브 쿼드런트 페인으로 냈던 기사를 이전에
예스톤으로 ES가 원래는 현재 있고 그다음 상해 증상을 내보내왔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특이하게 무슨 아주 나쁜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를 봤는데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사진이 병이 확대되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군데를 촬영을 했고 제가 뭐 아주 어디 좋지는 않아요.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 선생님 좀 브레드 사진 브레드 좀 브레드입니까? 위치를 얘기 좀 집입니까? GB 같은데. 집이는 아닙니다. 복강 요래도- 약간 마크 여기 보이시죠? 마크 마크가 마크. 맞아. 마크 잘안 보여요. 복부 중간에 복부 중간이라고 봐요. 유튜브나 그리고 이런 이제 일기보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그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 랩터 세그멘트를 이제 보려고 봤고 막 좀 넘겨볼까요? 잠깐 좀 전체를 한번 볼까요? 이제 GB를 봤고 라이트 로브 쪽을 봤고 그렇게 지금 보려고 합니다. 아사이티스가 좀 있죠. 그 다음에 뭐 다시 계속 이 라이트 로브를 지금 보려고 계속 이렇게 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키드니를 제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인터코스탈 이제 스캔 저기 집이구나. 인터코스탈 스캔을 좀 보고 있어요. 아까 그럼 됐으면 뭐지? 이제 이게는 지금 이제 아까 인터코스탈에서 조금 더 계속 좀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때문에 에어컨에서 췌장을 벌리는 에어컨 약 아까 다시 그 사진 그런데 여기 애니메이션. 애니입니다. 저기 대부분 나온. 예 그까지 다시 봤고 그다음 또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레프트 키드니 쪽으로 이제 돌려서 레프트 키드니를 키드니입니까? 키드니를 레프트 키드니를 지금 보고 있고 이런 이렇게 뭐 레프트 키드니라고 교회로 해서 키드니입니까? 키드니 키드니 스플린이고요. 스팀이 아이스로 예, 유리티로 여러 가지가 되게 완전 많네. 많이 찍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어떻습니까? 키드니에 있는 스톤. 뭐 스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하이프리퀀시가 봤는데 이 사진은 제가 좀 솔직히 좀 잘 못 찍겠더라고요. 제가 병변을 찾아볼 노력을 했는데 하이프리퀀시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치는 계속 이 마크는 랩트 오퍼 쿼드런트. 예예 쿼드런트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도 제가 봤고 뭐 하이프리퀀은 역시 제가 조금 못 보겠더라고요. 바울은 제가 좀 보려 노력했는데 못 봤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진 다 봤고 전부 다시 좀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CT를 먼저 한번 보고 볼까요? CT를 보고 보시면은 네, 좀 이해가 좀 더. CT는 일단 이거는 대장 콜론 캔서입니다. S 콜론 캔서고요. 지금 이 메타스타시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메타스타시 상당히 심하고 그다음에 아사이티스는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 애니메이션에 아세로마 저기지? 네? 아세로마가 많이 차 있는 사진이고요. 이거 지금 이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지금 있고 율타 스톤이 이제 라지하게 약간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BP 이게 프로스테이트에 같이 패이고 BPH가 있는 소연이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메타스타시가 있고 이게 이렇게 애뉴리즘에 이제 그 아스로마 같은 게 있고 이게 이제 BPH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레타 스톤이 이제 라지하게 있고 이쪽 편에는 이게 지금 메스 이게 S 콜론의 시모이드 메스라고 생각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습니다. 그 진단 자체는 이제 그 콜론 캔서의 메타스타시스고 뭐 CL, GB 스톤, 레날 그다음 랩트, 레날 시스트,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레날 시스트보다 아니라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애뉴리즘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과연 전파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어 메타스타시스가 생각보다 자세히 보면은 뭐 아주 지금 애매하게 보일 수도 이거는 보시면은 맞습니다. 이게 사진을 이거는 김대진 쌤 다음에 올 때는 이거 좀 사진을 좀 확대해 아예 지금 잘라서 이렇게 사진이 하시면 너무 되니까 많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이게 LTE 애니메이션입니다. LTE 맞죠? 이게 아시로마가 차이는 게 맞고 그죠? 계속 그걸 그리는 거고 이게 랩토롭에 이런 거는 이제 메타스타시스 맞는 것 같네. 같죠? 네. 그런 거 같고 여기 맞네. 맞네. 여기 두 번째 그렇죠. 네. 네, 거기 맞네.
여기가 그 멀티플로 근데 뭐 메타 요런 다 메타지 않습니까? 고에코가. 고에코 하이퍼 에코가 멀티플. 큰 것도 다 네. 만든다. 아, 지오그래픽하기 위쪽으로 네. 브레이크하게 네. 경계가 분명 이레귤라고 경계가 분명한 것도 다 한다. 예. 지금 뭐 라이트에 다 메타 적용 갖고 저희 랩트 키드는 좀 괜찮고 이게 이제 뭐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뭐 그렇고 여기가 지금 제가 바울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콜론 네. 캔서를 찾아보려 상당히 노력을 스모이드 했거든요. 코너의 매스 같은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잘 못 찾게. 그러니까 이게 좀 키든 이건 최장이고요. 이게 이제 그거 뭐냐 에어틱 에너리즘이고. 그래서 이거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많고 여기가 기둥 이렇게 기둥이거든요. 이렇게 요게 기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요게 스톤이 지금 맞는지 요거를 연결되는 걸 직접 좀 저거 연결을 시켜봐요. 제가 갖고 온 장. 말씀나 스톤 이거 뭐 이게 뭐 조금 잘 모르겠던데 요런 뭐 요게 스톤이 맞는지 그런 생각 약간 좀 오히려 잠깐 고전의 사진. 이게 약간 그 부위고요. 아 요거는 지금 그냥 요건 플러스테이트입니다. 제가 이 블레드라고 지금 여기 블레드 밑에 여기 플러스테이트 같습니다 이게. 이게 블레드고. 유레터럴 스톤 같으면 UPJ 스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UPJ UPJ 어퍼. 그러니까 여기 트리클이 맞췄다. 예, 요거를 지금 예 요거는 아니고 요거 같습니다 이거. 이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를 맞거든요 여기가. 가장 아래쪽 왼쪽 밑에 저게 스톤 같은데요. 이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바울을 그냥 지금 우리 가스 코너를 그쪽 위치는 찾아가고 아니에요? 못 찾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쪽 위치는 아니고. 이거는 그 위치는 아닙니다. CT라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레드고 이게 요거는 프로스테이트 맞는 것 같습니까? 블레드 밑에 있는 프로스테이트. 제가 프로스테이트라고 아까 시키신 맞네. 거. 프로스테이트는 맞습니다. 맞네. 프로스테이트 맞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이제 그 콜론의 매스를 안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콜론의 매스 찾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다가 여기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게 매스는 안 처음부터 하이 이렇게. 프리퀀시로 찾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예. 일단은 로 프리퀀시로 컴팩스로. 찾아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치 뎁스를 보고 위치가 그렇지. 만약에 하이 프리퀀시로 잡힐 정도 같으면 그것도 이제 뎁스 키워서 하시는데 지금 이래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 컨벡스 프로브로 지금 같으면 레프트 좀 보일 로어에 그 디센딩 콜론하고 시그모이드 정션이 잘 보이거든요. 그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해서 시그모이드 콜론 넘어가는 부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시그모이드 콜론을 따라서 렉툼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브레드 쪽으로. 그래야지 되고 거기서 또 위로 갈 땐 디센딩 콜론 따라서 위로 올라가 봐야 되고 그걸 찾으면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야 되는데 이 폭을 조금 더 넓혀야 되죠. 이 뎁스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된다면 너무 좁게 뎁스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깊게 거예요. 하니까 이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환자가 어비자 환자입니까? 약간 오비자죠. 이걸 늘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뎁스를 줄이면 넓어져요. 넓어지거든요. 예. 일단 컴팩스 포커스를 프로로. 먼저 정해놓고 지금은 이게 아주 작은 침으로 너무 넓은 부위를 보려고 하니까 조금 넓은 부위를 봐서 이게 이제 당겨요. 아까 그런 어떤 이게 프로브로 본 건데요. 이게 아까 전에 컨벡스 프로브로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여기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일단 찾아가지고 아니 컴팩스 프로브로 저 파워를 보려 하면은 뎁스를 낮추고 있잖아 이제. 예. 포커스를 위로 올려갖고 그 월 쪽으로 위쪽으로 포커스를 올려 그래 보면은 바울이 선명해 보이거든요. 그래 포커스를 찾고 나서 매스가 대치고 심세는 부위를 이제 그 다음에 리니어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로 바울 같으면 컴프레션을 하면 다가가거든요. 컴프레션은 다가가잖아요. 더 눌러서.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리니어로 쭉 트레이싱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금박스로 쭉 찾아놓고 작은 부위를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현미경 40배 보고 100배 보고 400배 들어가야 되는데 막바로 400배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컨벡스로 대충 위치를 알아야 이제 그렇지, 그렇지. 이 말이죠. 일단 뭐 빠지고 지금 한자 2분 중에 내일 한번 더 보던 내일 가셔갖고 실컷 플레인이 뭔데? 이거 지금 무슨 사실 이게 항암을 몇 번 제가 하는 한자고 원래는 라이트 오브 쿼드런트 페인으로 제쳐왔었어요. 이거 지금 1차 키보하고 지금은 이제 저 레프트 쿼드런트 라이트 오브 쿼드런트 페인에 제치면 이거 메타스타시스로 났어요. 이거 메타스타시스로. 그래서 지금 항암을 조금 하고 현재는 이제 레프트
레프트 업도미널 페인이 약간 디스텐션이 아주 진단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애니미즘은 사이즈가 얼마나? 사이즈는 5. 몇 센치가 되는데 뭐 그걸 수술할 수 있고 나이가 많고 다른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고 많아서 다른 문제 많아서 보니까 리날 페일도 있는 것 같은데 리날 사이즈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라이트 키는 사이즈 좀 약간 줄이고, 그런 거 크레아틴이 조금 높고 예, 그런 거 높죠. 있습니다. 예. CLD 양성. 내일 날씨가 한 번 더 볼 때 예. 레프트 저기 소화수 버스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걸 둥글게 찾고 있잖아요. 예, 그 예. 위쪽에서 가는 찾으면 거기가 15m가 인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길을 잘 보시고 디센딩 컬러는 우리가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플래그 쪽으로 약간 뒤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레프트 소화수못을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 위쪽에 이렇게 바울을 잘 일단 한번 콤팩스 프로로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조만간 뭐 엑스퍼트 수고했습니다. 근데 코멘트를 한번 하면 예. 선생님 총파할 때 예.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래 사진을 보니까 막 두서가 좀 없거든요. 그 자기 순서를 저는 따라가지고 그 일반 콤백스는 순서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네. 표현을 보는데 그래서 사진 너무 많이 찍는 것도 좀 올라가요. 중요한 키워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는 지금 최근에 한 1, 2개월 전부터 김대진 쌤이 조금 이제 총파학에 훨씬 관심도 관심이 굉장히 있고 많죠. 또 예. 슬라이드도 많이 준비해 오는 거 보니까 이때 굉장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그렇지.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생각에 내년 봄에는 이제 강의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뭐 나는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주말에 제가 끝나고 나서 맥주한잔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원한다. 그리고 가서 제일 한번 해보고 싶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하고 차이가 되는 게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케이스가 케이스가 많기 많고 때문에 케이스가 그다음에 많기 끝까지 때문에 볼 수 있다 하는 게 그렇죠. 장점이거든요. 모든 자료가 다 끝까지 다 끝까지 있으니까 다 볼수 선생님께서 있거든요. 시간만 좀 할애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하시기 전에 미리 지금 그때 내가 얘기했듯이 미리 어떤 기본적인 그 병에 대한 질환에 대한 그 초음파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런 티피컬 사진을 얻도록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실력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이 내가 보기에도 조금 두서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발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준비가 덜 돼도 발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다시 책을 찾는 거예요. 그다음 내일 사진을 찍을 때는 진짜 잘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전에 초창기에 케이스 발표를 해보면 사진이 항상 없어. 발표를 하려고 하면 라테럴 뷰가 없고 당면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봐야지 다음에 찍을 때는 아 내가 이걸 스톤이라고 찍으려면 스톤에 섀도잉이 있는 건지 팅클링 아티팩트가 있는지 위쪽으로 딜라테이션이 있는지를 찍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한 자로 볼 때 아 내가 이거 발표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진을 내가 체계적으로 찍고 책을 찾아서 맞는지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망자를 예. 축하합니다. 거기 김대생이 허락하면은 같이 저한테 같이 한번 오시네 진짜. 아니 진로 바치고 뛰가갖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은 케이스라도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보기 좋습니다. 네, 보기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펜그라스에 있는 시스템 네오플라즘 중에서 C로스에 있는 미슐린 시스템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이게 펜그라스 테일 쪽에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테일 쪽 시스템 하나 있는데 쌤 보시기에는 CT도 보시고 뭐가 잘 보입니까? 뮤시너스 쪽에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고 요거랑 사실 차이가 소파에서 그게 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거는 안쪽에 에코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얼렁얼렁하게 조금 있지 않나요? 오른쪽은 보지만 뒤쪽에 인핸스먼트가 보이는 거 봐서는 그래도 시스템 네오플라즘을 봐야 되겠죠. 여기는 뭐 자세히 보시면 안에 닥트가 딜라테이 좀 있는 것이 보입니까? 예? 안에 보면 안에 닥트 딜라테이 있는 것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안 보이고 이제 아주 이제 스무스한 마진에 인핸스가 약간 돼가지고 보이는데 사실 이 환자는 알페민이 된 환자고 말리한테 알페민 된 환자고 전에 내 보여줬죠 비나인 시트 그때인데 알페민 된 환자고 이 환자는 동산변에서 이제
이 안에 CT 말고 이제 MR 하고 예. 시로 시스템 안 되려면 그렇다고. 사실 위치는 좀 덜 맞죠. 위치는 사실 시로 시스템은 보통 헤드 쪽이 많기 때문에 덜 맞지만은 시로 시스템 이야기했어 이제 팔로우 하고 현재도 팔로우 괜찮은데 한 얼마 전에 기침해가 왔는데 뭐 뉴모니아 볼바리우스가 입원의 상태입니다. 현재 같은 사이즈로 지금 2년째 그냥 있으니까. IPM이고 SCN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IPM이고 이게 SCN. 예, 이거는 이 당시 이게 1학년 진단은 IPM이 아니고 그냥 비나인 튜머였다, 캔 튜머였다고 진단이 났지. CT에서 진단이 명확히 안 났습니다. 동산변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진단이 명확히 안 나왔고 그냥 비나인 딱 하고 보작했는데 판단은 사라졌다 5년 만에 왔는데 말년한 IPM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걸 갖고 브랜치드 IPM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영사님 물어봤는데 사진 안 보여줬는데 물어봤는데 이게 그 당시가 브랜치드 IPM이 하면 브랜치드 IPM 우리가 잘 알기로 보통 멀티플 포토소이그치 그래프 라인 보이고 닥터 레징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헤드 쪽에 많고 그런데 사실 이걸 갖고 브랜치 타입 IPM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스템 네이치 현에서 메스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참 진단하기 어려운데 슈도 시스터냐 이제 시로스냐 이거는 비나이지만은 MCN이나 이제 IPMN 이런 건 정말 말리한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시로스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사진인데 박수부 선생님 사진에서 내가 풀렸습니다. 시스템가 보면 이렇게 유니로필하게 단방성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멀티플하게 이렇게 스몰 시스템가 가득 차고 네비스카가 있느냐 아니면은 라지 시스템가 이렇게 있고 뭘 시크하냐 그런 거야. 내 소프트 컴퓨터 이런 거가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네오플라즘은 이렇게 SCN, MCN, 메인 덕트 IPM, 브랜치 타입 IPM이 있는데 이제 SCN이 중요한 이유는 비나이다. 이건 수술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말량 코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필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비나이기 때문에 이거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전에 김대선 강의 때도 한번 나온 게 있는데 SCN, MCN, IPM을 보면은 이제 그 SPN하고 보면 SPT하고 보면은 그랜드마, 마더, 도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도트는 SPN이고 SPT고 SPT라고 합니까 쌤 요새? PT. 마더는 뮤시너스 시스템 네오플라즘이고 그랜드마는 시로 시스템 네오플라즘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시로 시스템 네오플라즘은 이 비나인 튜머이기 때문에 보통은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 아까도 그랬듯이 여자한테 보통 4배 정도 많다고 하고 아니면 올드에이지에 그랜드마에 많이 생긴다고 크기가 커지면은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하면 존디스도 오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폴리틱하게는 이제 폴리시스틱이 제일 많고 마이크로시스틱 또는 하니컴을 표현해서 시스틱이 있고 스카가 더 많은 경우 또 칼슘이 더 많은 경우 있고 마크로시스틱도 있는데 마크로시스틱으로 오면은 사실은 이게 뭐 슈도 시스템인지 MCN인지 감별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피시언이 아주 얇기 때문에 러블레이션, 밖으로 이렇게 러블레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서페이스가 러블레이션 나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하고 SCN은 이제 P닥터하고 시스타하고 연결이 없습니다. 하고 크기가 작고 보통 1mm 이내가 대부분이고 커도 2mm 이상 안 넘는 것도 있고 6개 이상의 스몰 시스트가 모여갖고 초음파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멀티플하게 이렇게 저에코, 고에코가 산재되어서 보이는 게 나온다고. 월이 이렇게 월이 이렇게 가위가 스무스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내부에 센트럴 스카가 있는 게 특징이 있고 칼스페이션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밖에 큰 시스트가 있고 안에 내부에 조그만 시스트들이 뭉치가 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시스트가 이렇게 깔려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시스트의 바깥으로 돌출된 것이 보이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하면 마크로 시스틱의 쉽게 변형된 타입 급사에 그렇게 보입니다. 하니콤 요즘은 사실은 이게 아주 작은 시스트가 여러 개 많이 꽉 차고 모이면은 오히려 이게 고에코
내부에서 이렇게 반사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게 솔리드 매스같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진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부에 성분화 시스템들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에코가 찔러보면 물론 아시겠지만은 예, 이 CT나 MR에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병리 속에는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아주 작은 탄신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파이브로스 셉터들이 이렇게 있고 센트럴 스카에서 밖으로 나가는 세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초음파 속이랑 관계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 CT에서 마찬가지 이제 센트럴 스카와 갈스피스 보이고 거기서 바깥으로 방사선을 꽂아나가는 세품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MR 속에는 좀 마찬가지로 MR 속에는 사실은 제가 MR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은 시스트와 PD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T1의 로우 시그널, T2의 스카는 로우 시그널을 보이고 시스트 컴포넌트 하이 시그널을 본다. 스카는 로우 시그널을 보이고 시스트 컴포넌트 하이 시그널을 본다. 반대로 뮤시너 시스템 네오플라즘은 반대로 이제 펄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고 이게 진행되면은 뮤시너 시스템 아데노칼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SCM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 그렇지만은 이제 올드에이지에서 생긴다고 되어 있고 아주 월이 시크하고 유니로큘러 하거나 또는 멀티로큘러 한데 시스템이 항상가 되게 크고 보통 6개 이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은 우리가 말링한 얘기하는 소견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바디 테일에 한 95% 준다고 책마다 준다는데 어떤 80% 사는 데도 있는데 90% 준다고 5%는 헤드에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은 복통의 증상이 있는 게 대부분이고 사이즈가 크고 6개하고 센트럴 스카가 없답니다. 그래서 SCN과 감별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이거는 겉이 보면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지 러블레이션이 없습니다. 러블레이션이 없고 안에 세품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낭포의 크기가 더 크고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보면은 경계가 지금 뭉뭉치한데 이렇게 멀티플한 이렇게 세트신되는 시트가 있는지 메스들이 모여가 보입니다. 시트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 시트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월이 S만 두껍다. 센트럴 칼슘이 없다. 오히려 페리페럴 칼슘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기에 MCN도 저는 이제 PD와 컨벡션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는 PD와 컨벡션이 있어갖고 파셜로 판결했던 없어졌으니 여기 지금 딱 봅니다. 수술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진단이 우리가 MCN이나 SCN의 진단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게 팔로우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수술을 판단하기 되게 어렵겠습니다. MRI 파인딩을 보면은 뮤신 컴포넌트는 이거 T1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인다고 합니다. 칼시피시 컴포넌트는 T1, T2다 로우 시그널을 보인다고 하고 시스트 컴포넌트는 T1은 로우 시그널로 T2는 하이 시그널을 보인다고 하는데 MRI에 대해서 혹시나 잘 아시는 일 있으면 저번에 한번 내가 저를 좀 예.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리페랄 쪽에 아주 이렇게 가는 새까만 선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색품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서 이제 제가 시스템 네오플라즘에서 IPM에는 다가선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SCN 가는 거는 일단 대부분 헤드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테일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테일 쪽에 생기면 주로 수드 시트가 테일 쪽에 많이 생긴다고 하고 MCN은 주로 바디 쪽에 생기는데 바디에서 테일에 걸쳐서 이쪽에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냐 없냐 IPM에는 닥터 커뮤니케이션 물론 있겠죠. 수드 시트 닥터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SCN, MCN은 닥터 커뮤니케이션 일단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시스트가 많이 모여있는 게 MCN이고 서페이스가 스무스하고
SCN은 아주 작은 사이즈 시스템 모여가 있으면서 서페이스 로블레이션 데이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펜크레시스를 했을 때 전번에 제가 다른 책에 보니까 펜크레스에서 캔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게 일단 피덕트 늘어진 거하고 내부의 메스가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갖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스트가 있으면은 일단은 병력이 펜크레스 병력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으면은 슈도 시스트 가능성이 많고 이게 없으면 시스템이 네오플라즘인데 여기서 이제 이 마이크로 시스템 하냐 마크로 시스템 하냐 거기서 피드 커밋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SCN, IPMN, 이렇게 MCN을 나눈다고 합니다. 인시덴탈 펜크레스 시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이즈가 작은 것은 원이어 팔로우 저는 작아도 일단은 CT는 한번 찍어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원이어 팔로우 하고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2, 3cm 되면은 MR이나 MRCP하고 KT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따라서 팔로우 하든지 아니면은 브랜치 타입도 팔로우 하거나 6개월마다 팔로우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시리스는 팔로우 하면 되겠고 3cm 넘어가면은 시리스 시스트 아드마지 그 다음 아니면은 다른 레슨지 확인하고 아스피레이션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기업가에서 총파에서 펜크레스 메스가 보이면은 사실은 퓨어한 슈도 시스트 아니라면은 사실은 그냥 총파만 보고 팔로우 받을 소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CT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결과에 맞춰서 조그만 팔로우 받는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안도 같이 팔로우이 안 되고 저렇게 말링한 달팽이를 오면은 당황스럽거든요. 이상입니다. 아까 했는 거는 뭐냐 하면 최병현 쌤 그거는 판크레아 캔서가 나중에 이제 팔로업 때 판크레아 캔서로 판명되는 경우가 첫째는 P 닥터가 3mm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스는 안 보이는데 이제 그 시스터가 보일 때 그게 뭐 시스터가 작은 시스터라도 시스터가 보일 때 P 닥터가 3mm 있을 때 두 개가 다 같이 있으면 캔서의 나중에 팔로우의 캔서의 빈도가 훨씬 높다. 그겁니다. 메스가 아니고 시스터하고 판크레아 딜라테이션 그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빈도로 말하자면 시스터 중에 가장 많은 게 슈도 시스터.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SCN IPM입니다. IPM은 요새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IPM이 제일 지금 책에 보면 저번에 학회 가 보면 옛날에는 뭐 시러스 캔데 그게 아니고 넘버 1 그 슈도 시스터, 넘버 2 IPM의 브랜치 타입. 그게 계속 발견되거든요. 지금 넘버 3가 시러스고 넘버 4가 이제 뮤시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제일 적은 거는 SPT. 그러니까 내 환자도 우리 병원에 복덕방하는 부동산 아저씨인데 P닥터가 딜라테이션이 조금 돼 3mm 조금 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내가 캔서가 싶다가 다 찍었어. 그 CT, MR, 동산표가 다 찍었는데 결국 막 진단이 안 됐어요. 그냥 판크레아텍트 마일드 딜라테이션 팔로우 했는데 2년 후에 와가지고 다시 더 커져가 하니까 IPM인 브랜치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넘버 1이 그 뭐야 슈도 시스터, 넘버 2는 IPM의 브랜치. 그리고 책에 찾아보니까 요새는 이게 EUS가 이 펜크레스 시스트 쪽에 물론 빌리아르도 관계를 많이 하지만은 이 펜크레스 쪽에도 EUS가 아주 상당히 캐릭터션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박선수 그쪽에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게 사실 시티 네오플라면서 강의도 한번 했어요. 다 하시는 지금 못 따라. 그리고 IPMN도 옛날에는 그냥 전부 다 B9에 가깝았는데 IPMN에서 말리는 시다가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일본 책에도 보면 IPMN에서도 말리는 시 빈도고 IPMN하고 판크레아 캔서하고 좀 오버랩되는 그 케이스도 있다고 제가 자꾸 하거든요.
있거든요. 그게 뭐 사이즈가 크거나 3cm 이상 사이즈가 크거나 뭐 그런 나의 피드 나태진이 5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이거나 뭐 그런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춰서 IPM이 확실히 원래 IPM에는 제가 알기로 센다이 지방인가에서 그게 제가 다음 주 발표하는 거 그런 말 못했는데 센다이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지진 그렇죠. 센다이 IPM이 처음 밝힌 일본 사람이 오아시. 오아시가 1cm 네. 이상 그다음에 메인 덕트가 1cm 이상인가 1cm 10mm 이상 그다음에 뭐 뮤랄 로들이 있는 경우 뭐 그렇게 이제 나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게 기준에는 그 그게 옛날 그게 센다이고 지금은 또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지금은 5에서 9mm 이상의 뮤랄 로드 그다음 3cm 그다음 믹스 타입이나 메인 덕트 타입 뭐 그런 게 뭐 말리는 식으로 서제스션 하는 거고. 아 요번에 안 그래도 거기 크라이테리아가 좀 바뀌어가지고 박선우 쌤 정말 강의했잖아요. 거기에 전번에 초음파 학계 방사선과 함께 가니까 그 새로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옛날 크라이테리아고. 예. 제가 크라이테리아. 확인 크레이트 한번 보여드릴까? 좀 오아시. 근데 사실은 아까 전에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덕트가 딜라테이션이 있고 근데 시스트가 있는 것 자체로 뭐 초음파로서는 그밖에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자체로 시스트가 있고 덕트가 늘어났다 하는 건 이해를 되지만 시스트가 있다 하는 아무 무슨 시스트인지도 모르고 그 자체가 무조건 리스크 펜타다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는 좀 리스펙트가 어렵다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시스트가 있는데 예. 그 시스트가 뭔지는 구명이 안 되는 작은 시스트가 있거나 예. 또 판크레 닥트가 있는데 뭔지 뭐 특별한 진단이 안 되는데 그런 환자를 팔로우하니까 판크레 캔서가 더 많이 나중에 진단이 되더라. 이때 왜냐하면 판크레 캔서 어리 판크레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 뜻이에요. 세명연습 슬라이드. 아스피레이션은 진단이 안 될 때 말합니까? US 하면서. 진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뭐 그런 거 있으면 아스피레이션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은 최근에는 뭐 MRCP가 있기 때문에 MRCP로 상당히 뭐 많은 정보를 주니까 이게 뭐 그게 뭐 되면 서로 할때 아스피레이션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 컴플리케이션 좀 생기고 이거 좀 문제가 좀 방송에서 이거 좀 캐야 되죠. 아니. 이게 마네타 IPM에는 리스크 팩터를 어떻게 하는데 메인 닥트 타입이고 메일이고 엘더리 페이션트 심통이 있는 경우 사이즈가 3cm 이상 되는 경우 노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떡하고 뒤에 좀 있는 거죠. A10마디가 브리지 타입 IPM에서 모니터링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다음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사이즈가 이제 A10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경우 메인 덕트가 이렇게 6mm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덕트가 10mm 이낼 때는 12개월마다 10mm, 20mm는 6개월, 12개월 팔로 한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링하면하고 그거하고 또 기존 또 따로 있었잖아요. 이건 다르죠. 이건 어제 내가 며칠 강의한 자료라서. 김nen슨 코멘트 없습니까? 그건 뭐그 얘기가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SC 그 판크레아시스 쪽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SC에는 아까 전에 그 뭐야 마이크로시스틱한 허니콤을 얘기하지만 올리고시스틱 이제 그게 SC에는 있지 않습니까? 올리고시스틱한 게 그런 개념에서 제가 다음에 또 케이스 한번 그 옛날에 제가 US FNN 그 케이스도 그게 결국에 SCN으로 수술까지 했어요. 사이즈 커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물고 가는 케이스 기억나시는가요? 그게 며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보여드릴게요. 그 결국에는 올리고시스틱 그게 SCN으로 네. 컨펌된 그런 케이스. 올리고시스틱이 보통 10% 미만인데 네. 그게 이제 일종의 MCN하고 DD가 장난되거든요. 올리시 이 크기 크고 시드 크기 때문에 DD가 나는데 타입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시스틱한 게 좀 드물다고 되어 있어요. 네. 발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온 게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판크레틱 시스트를 좀 바로
발견하는 게 문제다. 그걸 가지고 캐릭터리스트 가지고 뭐냐라고 짐작하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시로스가 아까 허니콤처럼 보이는 게 우리 인터넷에 뭐 사진이 있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김대현 선생님 보이는 케이스도 그렇고 예. 완전 전형적인 허니콤이 실제로는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렵고 그래도 아까 김대현 선생님 참 이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감별되는 게 서피스의 로빌레이션이 그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뮤시노스 같은 경우는 아까 시그월 해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월이 형성되는 거 안에서 아까 시로스는 로빌레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IPMN도 서피스가 조금 더 로빌레이션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 정도지 그걸 가지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RPM에는 대신에 이제 브랜드하고 RPM도 이제 메인 닥터 연결이 되는 게 PD와 연결이 되는 거고 SCN은 PD와 연결이 없고 로블렛이 있고요. 센트럴 스카가 있으면 훨씬 칼스페이싱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진단이 좀 용이하겠죠. 센트럴 스카나 칼스페이싱이 MCN에는 없으니까 그런 게 지금 도움이 좀 안 되겠나 싶고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캔글라스 시스템 매스가 있으면은 CT라든지 아니면 EUS라든지 이걸 다 한 번은 하는 게 중요하겠고 거기서 이렇게 수술하다든지 그래 나오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안 그러면 팔로 해보자 하면은 거기 맞춰서 뭐 시스가 크면은 뭐 좀 자주 팔로 간다든지 제 생각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MRCP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이즈 크라이테리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술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리고 두 번째 뮤랄 로들이 있느냐. 그거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해가 수술을 많이 일단 왜 애매한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수술을 한다 아니면 뭐 팔로업을 해도 뭐 사실은 그렇게 뭐 그냥 한 번씩 어그레시브하게 막 고령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박테리아 있을 때면 2cm 이런 걸 해가 그렇게 프로젝션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은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 번씩 근데 원래부터 어그레시브한 사람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말리는 아까 제가 비준하는 처음에 비준하는 그 사진 비준 그거 아까 나는 말리가 안 되는 데는 사실 조그만데 저게 그 테일에 5cm 헤드에 5cm 됐거든요. 2년 만에. 예, 5년 만에. 5년 만에. 만에. 예, 그림 됐으니까 우리가 장난 못한다고. 그냥 비나이를 함부로 비나이를 카지 못하고. 내 친척도 하나 병원에 다른 데서 그건 정발 했는데 이상이 딱 했는데 검진해서 왔는데 헤드에 시스템 메스가 있더라고. CT 해보니까 치료 시스템 안 되는구나. 하여튼 파크레 시스터는 처음 나도 배울 때 제일 어렵고 이해가 안 됐어요. 굉장히 나는 뭐 학교 갈 때마다 파크레스 시스틱 질환이란 뭐 귀신 나빠먹는 소리 듣고 하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제 그걸 이해했는 게 누구냐면 서울에 와 서울대학의 김세영 쌤. 예, 김세영인가? 네, 김세영. 네, 김세영 쌤이 강의를 하는 걸 딱 듣고 그 교재를 보고 난 뒤에 이해가 됐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강의 들어도 뭐 좀 강의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게. CT가 문제 않습니까? 예. CT로 강의하십니다. 아니 총파하고 CT 총파, 같이 CT 다 근데 있어요. 총파 사진은 쪼개 있고 CT를 주로 거의 많이 CT 가 보여주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뮤랄 로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 위에서 할 때 뮤랄 로들이 있는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아티팩트 같기도 하고 이게 차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음파에서 사이즈가 크고 이러면은 또 이제 뭐 똑같잖아요. US는 뮤랄 로드를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 초음파도 뮤랄 로드를 하는 그거를 MCN에서 특히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크면 볼 수가 있죠. 볼수 있고 사이즈 큰 거. SG에는 뮤럴로도 안 보이잖아요. 없지만은 MC는 뭐 있으면은 septum도 보이고 볼 수가 있죠. 파크레 시스터하고 오바리안 시스터 비슷하죠. 오바리안 시스터도 말리게네시 기준이 septum이 두꺼우냐 뮤랄 로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아니 MCN의 그 에피셀리움이 그 오바리안 스트로마 그거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미국에 가보고 있는데 미국이 되게 MCN은 거의 약간 뭐 남자 거의 여자 아니고는 미국에서 할 때는 MCN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오바리안 스트로마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랜드만 마도 그래서 무조건 여자만의 거의 MCN을 거의 그렇게 하고 실제로 MRI 진단도 옛날에 보니까 그 오바리안 스트로마라든가 그런 거에 어떤 덴시티하고 비슷하게 어떤 MRI에서 영상이 같으면은
그 MCN을 탄 클래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바네 스토로만 그런- 전부 아, 그런데 같아. MC는 그 서페이스 에피스리움 자체 그게 오브레아 스트로마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요. 뭐 처음 다 질문하신 거지 않습니까? 맞지. 네. 서울대. 하여튼 그래도 요새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 파그레 시스템가 서울에 가서 학회 들으면 거의 뭐 더 들을 게 별로 없고 그냥 아 크라이테리아가 좀 요번에 바뀌었구나 그 정도지 뭐 크게 더 학문적으로 더 진전되는 거는 최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3, 4년간 그 강의가 그 강의고 별 차이 없어요. 그 다른 사람 강의도 하나 들을 거 없고 김 선생 강의가 제일 그래도 그게 있어요. 예, 김 선생이 최고 그쪽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막 비슷비슷한 강의였지.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유에서 할 수